소중한 보금자리에 문제가 생겼다며 한 부부가 실화탐사대를 찾았습니다. 이 집은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되신 거예요? 2016년 12월 27일 날 저희가 입주를 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월세인가요? 전세인가요? 아니면 매매이신가요? 전세요. 전세요? 전세. 전세금이 4억 9천만 원, 5억 돈 됩니다. 어이구. 첫날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든 게 마음에 들었던 이 집과의 인연도 올해로 6년째. 그런데 9월 29일 날 부동산에서 와서 여기 지금 월세 계약이 돼 있는데 왜 월세를 안 내냐? 응?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세 계획을 체결했는데 무슨 월세 계획이냐? 아까 전세라고 했잖아요. 전세라니까요. 예. 한 집에 2장의 계약서. 어머야. 월세 계약은 2016년 9월, 전세 계약은 3개월 후인 2016년 12월에 이뤄졌습니다. 이중 계약된 집에 살아온 부부. 아이고. 진짜 씨가 집을 비워줘라 라고 얘기를 했고 안 지어주면 명예훼손 진행하겠다 말씀하셔서 집주인은 전세 계약에 대해 모른다며 집을 비워달라 했습니다. 일기부 등본 띄워보니까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집주인이 사고 나서 변경된 게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갔었어요. 부부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집주인 최만수. 80년대부터 30년 넘게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집주인, 그리고 근저당 없는 집까지 이만하면 믿을만하다 생각했습니다. 깔끔한데요. 하긴 잘했는데요. 집주인하고 나와가지고 했는데 위에는 체크 셔츠 무늬에다가 이렇게 피부도 좀 깔끔하고 풍채도 이렇게 적당히 좀 살이 쪄가지고 좀 붙이는다고 할까? 배도 살짝 나오고 좀 집이 셋째 다 사업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되게 있어 보이시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중 계약이라는 황당한 말에 6년 만에 다시 만난 집주인. 이야. 그런데 집주인 씨를 만났어요. 걔랑 부동산 같이 이렇게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집주인이라며 나온 최만수 씨. 전세 계약을 할 때 봤던 집주인과는 아예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는 저희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당황스럽죠. 저희는 그냥 처음 만났거든요. 주인, 집주인 진짜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게 좀 사기당한 것 같구나 딱 알겠더라고요. 야. 응? 나도 환장 안 놀아 이게. 그쵸? 제가 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내가 계약한 것도 아니고 통장도 그렇고 계약서도 그렇고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전부 다 이루어진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얼굴을 가진 두 명의 집주인.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자신이 진짜 집주인이라는 최만수 씨를 만나봤습니다. 여기네. 9월 29일이에요. 2016년도. 네. 월세인 거잖아요. 네, 월세. 그러니까 보증금 3천에 월세 160만. 월세 계약을 한 것 같은데요? 돈 꼬박꼬박 들어왔다. 근데 이제 그 올해는 5월 14일 날 들어와 있더니 아직까지도 안 들어왔어요. 밀린 월세를 독촉하기 위해 부동산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래 가서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사는 거지. 그래 다른 사람도 이제 구상비 깜짝 놀란 거지. 전세로 계약한 적 없다는 집주인과 그 집에 전세로 6년째 살고 있는 부부. 엇갈리는 주장. 야. 그 절차대로 그 프로세스를 다 했거든요. 뭐 처음에 등기부등본 다 확인하고 집주인 나와서 신분증 확인하고 집주인 계좌로 이체까지 다 했거든요. 전입신고까지 해서 확정까지 다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멘붕이죠, 멘붕.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확정 일자, 집주인 자필 서명, 집주인 계좌까지 세입자로서 놓친 건 없었습니다. 저 다 확인했잖아요, 지금. 전세 보증금 4억 9천만 원 모두 집주인 최만수 씨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최만수 씨 계좌가 맞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저한테 이제 의심을 하는 게 짜고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 내 계좌번호도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보내. 근데 좀 기절할 일이죠. 이거 만든 적도 없고 이거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때 제출한 그 서류를 전부 다 복사를 해달라. 당시 은행에 제출된 계좌 개설 신청서. 이건 내 글씨가 아닌데 이 글씨가 이거 전혀 틀리다고.
최만수 씨의 글씨체와 신청서상의 글씨체를 비교해봤습니다. 아니 글씨체가 완전히 다른데요? 일부러 따라서나 해도 못 쓸 정도로 다른데요? 다음으로 주목한 건 개좌 개설 신청서에 있던 인감도장. 이 인감도장은 최만수 씨의 것일까? 인근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 도장은 틀리죠. 이거는 제 인감도장이거든요. 이거는. 네. 한글로 된 인감도장은 가짜, 한자로 된 인감도장이 진짜 최만수 씨의 것입니다. 전세계약서에는 가짜 인감도장이, 월세계약서에는 진짜 인감도장이 사용됐습니다. 다른 글씨체에 다른 인감도장, 진짜 최만수를 사칭한 가짜 최만수가 있습니다. 이야. 가짜라는 것을 숨기고 진짜 집주인인 척, 나도 모르게 전세계약을 한 사람. 나를 흉내내는 가짜. 그를 막아야만 합니다. 이 정이라는 사람과 이제 거래를 하셨네요. 진짜 집주인이 한 건 월세 계약. 세입자는 이 씨 부부가 아닌 정모 씨. 아. 그 사람이 사정을 하더라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이제 돈도 굴리고 해야 되니까 좀 그 이제 월세를 한 거지.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한 정 씨는 약속을 잘 지키는 세입자였습니다. 월세 6개월치를 선불로 내고 그 뒤론 꼬박꼬박 빼먹지도 않았습니다. 계약도 2차례나 갱신해가며 6년 동안 월세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이야. 얼굴 기억하세요? 아니 하죠. 왜냐면 재계약 때마다 얼굴은 보고 이 사람도 얼굴이 특이해가지고. 그 집에 살지 않으면서도 월세를 내고 6년간 월세 계약을 이어왔던 정 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가 수상합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오며 전화기 꺼져 있네요. 전원이 꺼져 있어. 내가 전화한다니까 전화 꺼버렸나? 자취를 감춘 정 씨. 제작진은 취재 도중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 이 사람 맞아요. 정을 어떻게 하세요, 저거는? 그때 나온 주인이 똑같아요. 가짜. 와, 지금 두 분 말씀 가짜 집주인으로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집주인으로 나왔었다고? 네네. 진짜 집주인 행세를 한 가짜 최만수 씨가 알고 보니 월세 계약을 했던 세입자 정 씨였던 겁니다. 야. 이중 계약이 드러난 직후 집주인 최 씨와 정 씨의 통화. 저기 저 사업구촌에 지금 전세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지금. 아 그러니까 그것은요. 예, 누가 찍은 거야? 놔주세요. 왜냐면 내가 일일이 다 자세한 얘기는 못 하고. 예, 들어와서 사시는 분 그 피해 없도록 하세요. 피해가 있더라도 건물 주인만 피해 없으면 되니까 가만히 계시라고요. 야. 이 씨 부부가 가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한 문제의 부동산. 진짜 집주인에게 월세 세입자 정 씨를 소개한 곳도 해당 부동산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 9월 29일 폐업 신고를 한 부동산. 이 씨 부부가 이중 계약을 눈치챈 바로 그날입니다. 에? 그러고 보니 이 부동산은 과거 이 씨 부부에게 수상한 당부를 했었습니다. 주인이 집이 새 채라고. 그래서 되게 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바쁘다. 집주인이 직접 이렇게 연락하는 거 좀 싫어하고 부동산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연락을 좀 줘라 얘기를 했었어요. 집에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 대신 부동산과 연락했습니다. 아래층에서 올라오셨어요. 물이 흐른다.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를 했죠. 여기 실장님, 여기가 물이 샌다는데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집에서 3번의 하자보수 공사를 했지만 그때마다 일을 처리해 준 건 부동산. 6년간 집주인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2년마다 전세 계약 갱신도 부동산을 통해서 했다고 해요. 취재 도중 해당 부동산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먼저 그 집이 사기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진짜 집주인이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월세가 많이 밀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전세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나왔던 그 사람은 대역이었고요. 가짜였다는. 네, 가짜이죠. 왜?
2020년 9월에 월세 계약된 집을 2021년 5월에 전세로 계약한 겁니다. 이야. 집을 보여준 건 역시 그 부동산. 네, 신분증 관련된 등기부등본 그런 것들을 첨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의 신분증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재혁 씨의 장모와 전세 계약을 한 집주인도 진짜를 사칭한 가짜 집주인.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어머님 집은 11월 말 정도 안에까지 빼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집도 진짜 집주인님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장모는 7억 3,500만 원을, 재혁 씨는 8억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잃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계약서 속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부동산. 대체 누가 이런 사기극을 벌인 걸까? 그때 계약할 때 임 씨하고 아까 임이라고 공인 보조원을 통해서 집을 들어가셨었는데요. 피해자들이 가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는 자리마다 나타났던 한 여자.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말씨로 세입자에게 꼭 맞는 집을 추천해주던 그녀. 그 사람은 임 씨, 해당 부동산의 중개보조원입니다. 야, 뭔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임 씨를 찾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부동산이라는 곳에서 자기네들이 진짜 월세 계약을 했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에게 계약서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은 임의 아들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했었고요. 저희 집은 임의 남편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했었습니다. 야. 아시다시피 이제 계약금이 들어온 거야, 쭉쭉쭉. 해가지고 얀다고 그러는 사람이 다 빼간 거야, 이게. 전세 보증금도 임 씨의 남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계좌엔 아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기의 원산인 부동산.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사기 치려고 아예 계획적으로 살인의 준비를 한 거죠. 수소문 끝에 장모가 계약했던 가짜 집주인을 찾아낸 재혁 씨. 네? 신분증 어디 있어요, 그거? 저는 그날 바로 여기 계약하기 이전에 며칠 전에 저한테 사진 한 장만 보내달라는 거야.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나를 주민등록증을 나를 주더라고. 그때 가짜 신분증이라는 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얘가 가짜라는 거 알고 있었고 거기서 주고 하면서 봉투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이거 식사 나세요. 수고하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주더라고. 월세 계약서에 있는 주인의 주민등록증, 주소 이런 거 다 나오잖아. 계약서를 쓰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가짜 주인 내세운 사람 사진을 넣고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가짜 주인을 만들어가지고 전세 계약을 한 거예요. 무섭다, 무서워. 가짜를 진짜로 감쪽같이 만드는 사기꾼 임 씨. 위조 신분증, 인감, 통장. 그녀의 손이 닿으면 누구든 서울 땅의 집주인으로 탈바꿈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 아니에요? 범죄죠, 범죄.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부동산 중개보조원 임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계세요? 아무도 없는데요? 나타나지 않는 임 씨. 이웃은 임 씨에 대해 알고 있을까? 우리는 추석 전부터 살아왔었어. 아, 여기요? 좋아요. 집 받으러 온 사람이? 여기 없어. 벌써 떠나서. 아, 벌써 떠났어? 옛날. 우리는 잠적한 임 씨의 행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추적을 이어가던 중 제작진에게 포착된 한 남성. 임 씨의 남편 안 씨입니다. 그에게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쭐게요. 안 되시죠? 네. 선생님, 저는 MBC 실화탐사대 팀에서 왔는데요. 그 얘기 좀 잠깐만 나눌 수 있을까요? 남편 안 씨도 자기 계좌로 돈을 받았잖아요.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확실히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계좌에서 보낸 4억 9천만 원의 돈이 안 씨 이름으로 또 빠져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모르신다고요? 네. 통장을 이제 아들 거라 좀 썼어요.
내 거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왔다 갔다 한 거겠지. 차명 계좌를 쓰셨다는 거네요. 남편 안 씨의 이름으로 된 이중 계약서가 있는 상황. 그는 알고 있을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월세 계약하셨죠? 그 해당 물건을 라는 분은 여기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예, 난 이거 저 몰라요. 난 지금 이게 조서 받았어요. 저 월요일 날 가서. 모르지, 이건 난 모르는 거예요. 모르신다고요? 처음 보는 거라고 다. 이 계약서. 전세 사기는 날로 치밀해지고 세입자의 위험 부담은 날로 커집니다. 이 전월세 이중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유형은 집주인이랑 부동산 중개인이 짜고 사기를 치는 유형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짜 집주인을 내세우면서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도 속이고 세입자도 속인 사례였거든요.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인을 나름대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진위 확인까지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제 하나를 놓친 격이 돼버린 거죠. 임 씨가 써내려간 한편의 사기극에서 모두는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표적이 된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임 씨의 사기 행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원 몇 개 한다고 하루면 내 손에서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한다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이제 그래서 빌려줬죠. 12억 8천이죠. 그래도 피해자들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골프협회 사주직 모임도 의도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선생님 얼마 빌려주셨는데요? 3억이요. 또 이제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도 한 18억 정도 걸린 걸로. 아이고.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었던 임 씨는 때론 신실한 교인으로, 입시 학원 운영자로, 골프 모임의 부자 회원으로 모습을 바꿔가며 사기를 저질러 왔습니다. 무섭다. 전세 계약서 위조해서 보여주면서 사용한 범죄로 피해 금액 82억 5천. 이중계약 전세 사기로 피해자 2명이 피해금 15억 8천. 전세 보증금 자체를 편취한 거는 이제 피해금 4억 9천으로 어느 정도 특정한 것만 대놓고요. 더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와. 임 씨가 사람들을 속여 벌어들인 금액은 총 103억 원. 이마저도 전부가 아닙니다. 거짓말로 만든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고 모두에게 정체가 탄로난 임 씨는 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